어디서 본 것 같은 분이시죠? 장동선 씨.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많은 뇌를 가지고 있고 또 말도 정말 많아서 과학계 원조 투머치 토커라고 자부하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네, 장동선 지금 딱 표정을 보니까 저랑 방송하셨던 분이 세 분이나 있는데 입을 열자마자 오늘은 몇 시에 집에 갈까? 징글징글하고 이미 지금 그리고 이 친구는 있잖아. 궤도랑 다른 게 궤도는 절제력이 있어요. 이 친구는 절제력이 없어. 궤도 씨는 눈치를 봐. 궤도 씨는 눈치를 봐. 얘는 눈치가 없어. 그리고 있잖아. 나는 그래서 하도 얘가 얘기하는 걸 봐가지고 오늘 갑자기 제 덧니가 생각이 나는 거야. 참 웃을 때 저게. 진짜 말 많고 근데 사람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궤도 얘기하셨는데 여기 라디오스타 궤도 나왔었잖아요. 제 담당 작가님이 궤도 담당 작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왜냐면 거기서 투머치 토커를 밀고 있으니까 작가님이 학을 떼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한 두세 배 더 많다. 그래서 사실 그 친구는 무슨 뭐 여기서 찍혔나?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궤도하고 장동선 인터뷰에서 그거 관두란 얘기 아니야? 사실은 라디오스타 언제 연락 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동선이가 뭐. 왜냐면 보통 연예인들은 많이 나오시는데 과학자들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궤도 담당하시던 작가님 연락 오셔가지고 재밌겠다. 오늘은 한번 녹화 시간을 깨보자. 동선 씨가 맨 처음에 나왔잖아? 그러면 그 과학자도 출연 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내보지 않은 게 맞죠. 동선 씨가 사실 이제 오늘 본업 어떤 그 모멘트를 좀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내가 만약 이 뇌를 좀 분석해가지고 몇 문장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어떻게 나올까 하면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시는 최정환님, 박재범님 같은 경우는 최강 동안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동안인 분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동안인 사람을 딱 보고 있으면은 잘해주고 싶게 되고 신뢰가 더 가고 그래서 이들이 누군가한테 물건을 팔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오래 들어줘요. 더 믿어주고 물건 동안이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네, 이게 연구가 됐는데 뇌가 누군가를 보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5초 안에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동글동글하고 피부 좋고 되게 어려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동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이게 생각을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신뢰감이 더 높은 반응이 나와요.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김혜준님 같은 경우 이제 결혼한다고 하셔서 보통 결혼할 때는 행복하게 기쁘게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내가 남남일 때는 상대 눈치를 보는데 내가 가까워져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뇌 안에서도 이 사람을 나의 신체 일부처럼 보여요. 뇌에서도 나 이거 완전 공감한다. 근데 내 몸의 일부를 보게 되면 내 몸은 내 말을 들어대잖아요. 뇌 말을. 그러니까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야. 내 몸이니까. 그렇죠. 엄마도 아이들한테 말을 들어야지 내 몸이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니까 통제가 안 될 때 화가 더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고 바꾸는 거는 내 몸 하나 바꾸고 내 마음 바꾸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준비를 많이 했네.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 생각보다. 어제 구라 선배님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요. 해주세요. 구라 선배님은 독설가로 유명하잖아요. 독설을 던지잖아요. 그럼 독설을 들은 사람의 창의력을 올려줘요. 이게 되게 재밌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잘해주고 독설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나중에 문제풀이하는 창의력 테스트를 시켰더니 독설을 들었던 사람이 창의력이 올라가요. 아, 그래?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나를 뭘로 깠나 열심히 생각하다 보면은 되게 기발한 새로운 영감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의 창의력을 높여주는 일을 하고 계시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석했네. 근데 또 골프를 하고 계신데 또 골프로 유명하신 분이 국진 선배님 또 구라 선배님 둘 다 있는데 또 찾아본 게 골프 승부사의 뇌는 다를까? 실제로 호주와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되게 많은 연구들을 해서 정말 골프 잘 치는 사람은 골프 공을 맞추기 3초 전부터 내 반응이 달라. 이미 나는 어떻게 치겠다라고 계산을 딱 해가지고 플랜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골프 공을 치는 순간은 그야말로 침착하게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비우고 공을 쳐야 이게 잘 쳐진다. 운전 하나도 안 하고 쏜다. 이 골프 공을 칠 때도 치는 순간은 그렇게 쳐야지만 이게 잘 들어간다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도연님은 또 방송 몇 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되게 잘하고 신뢰를 받고 완벽함이 가득한 캐릭터처럼 보이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는 나는 약간 가짜 같고 그냥 운이 좋고 나는 이런 가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임포스터가 아니니까 생각을 더 많이 하신대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거라서 가면도 나의 일부다.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가면이 많으니까 좋은 사람이다. 아유, 자,
동선이 이제 됐지? 유세윤님까지 못 갔네요. 그리고 그 장동선 씨 있잖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어. 왜냐면 누가 차고 들어올까 봐. 한 번도 안 쉬고 얘기해. 그러지 마. 그러잖아. 그러지 마. 중간중간에. 그럼. 외국마저 홀린 뇌과학계 BTS입니다. 장동선 씨가. 금수저 부럽자는 엘리트 수저라고요. 사실 태어나기를 독일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하이델베르크에서 보내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꼬인 것들이 많았어요. 그 20년 동안 일해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일해 놨을 줄 알고 고향 친구에게 돈을 다 맡겼는데 고향 친구가 다 들고 튀고 빚만 남기고 아마 호주로 도망갔던 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단칸방에 그 성북구 역촌동에 그랬구나. 연탄 때는 조그만 데서 저는 이제 한국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또 이미지가 외국 살다 왔으니까 얘는 뭔가 돈 많고 되게 엘리트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서 그거에 맞게 뭐 요구하시고 그랬었던 게 있었어요. 이걸 못 맞추고 하니까 좀 아니다 해서 왕따, 뭐 체벌 되게 많은 부조리를 보다가 결국은 그럼 학교 가지 마.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홈스쿨링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그냥 자퇴인데 그냥. 그죠? 그때는 아무도 그냥 자퇴야. 뭐 이렇게 홈스쿨링을 모르고 쟤는 문제 안 해. 학교를 안 가네. 이렇게 자퇴야. 봤죠. 근데 다행히 공부는 잘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수학과학까지를 거의 다 맞춰서 그래서 중졸 검정고시를 전국 2위 경기도 수석으로 맞추고 전국. 그리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 목표는 14살에 카이스트 보내자. 이렇게 영재 교육 뭐 이런 데 뜻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홈스쿨링을 하고 학교 안 가고 공부를 하다가 근데 그 시기에 또 한 번 꼬였죠. 뭐냐면 그때 1997년 근처인데 IMF 터질 때쯤이고 그리고 또 한 번 아버님이 보증 잘못 써가지고 또 어머님의 갱년기와 저의 사춘기 겹치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공부고 뭐고 없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으로 한 2년 가까이를 보내면서 서울역에서 노숙자들하고도 함께 보내고 진짜로? 진짜? 그냥 광안리 횟집 삐끼하면서 거기서 이게 동선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되게 그 시기에 이제 긴 스토리를 짧게 말하면 이런 거죠. 공부 잘해서 3년 월반했다가 3년 까먹고 꼬라서 재학년으로 다시 고등학교를 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엘리트 코스로 말하는 건 사실 아니고 가출했을 때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 따뜻한 분들이 떡볶이도 주시고 회도 나눠주시고 막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경험했던 게 지금까지도 저라는 사람을 만들거나 살아오는데 되게 큰 영향을 더 줬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뇌과학 관리자 장동선 씨가 알고 보면 프로 방송인이시거든요. 방송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고 네, 욕심도 많고. 네, 방송 욕심은 진짜 많아서 맨날 구라 선배님한테 혼났었는데 그 사실 국내 이름 알리게 된 거는 알쓸신잡 시즌2에서 사실 그게 되게 투머치 토크를 위한 방송이에요. 한 회를 촬영하면은 14시간을 쭉 촬영을 하고 10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냐를 물어보고 10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즌이 10회인데 온갖 얘기를 다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콘텐츠가 떨어지면 아껴두고 그냥 책에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전에 했던 갑각류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각류라는 게 인간은 안에 뼈가 있고 바깥이 말랑한데 갑각류는 바깥이 딱딱하고 안이 말랑한데 그 갑각류를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 약간 갑각류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갑각류는 바깥이 딱딱하니까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 프레임이 딱딱한 짜여져 있죠. 껍질을 다 탈피하고 나와서 되게 연약하게 스치기만 해도 다치고 죽을 수 있는 그 연약한 상태에서만 성장을 해요. 근데 인간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딱딱한 껍질이 있어서 이 무적일 때는 성장을 안 하다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만 성장하지 않을까. 뭐 이 얘기를 원래는 책에 쓰려고 하다가 방송에 나와서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짤로도 230만 뷰가 나오고 되게 많이 기억하고 있어서 이제 뭐 갑각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었고 성한 영향력을. 그렇지. 그래요. 맞아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럴 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주 프로 방송인이셔. 그런 기사. 방송인이셔. 아니 둘이서 한번 방송.
둘이서 방송하면 대박 날 것 같아. 하시겠다. 둘이서 방송하면. 두 박사님 같으세요. 아, 우리 장동선 씨가 요즘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시다고요. 네, 사실 스케줄 관리가 좀 힘들어진 게 이제 방송도 하고 강연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재작년에 한번 세보니까 1년 스케줄이 1,100개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를 뿌려놨다가 이게 다 커가기 시작하니까 4배, 5배의 일을 해야 돼서 지금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 아니, 근데 있습니다. 체력도 지치지만 그럼 뇌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힘든데. 이 뇌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관리가 내가 각성하고 있으면 체력을 안 되잖아. 올려야 돼요. 러닝, 필라테스, 맞아, 좋아. 운동, 수영 이런 것들이 뇌를 각성시키는데 되게 중요하고 내가 무언가를 참고 견디고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내잖아요. 그럼 뇌 안의 특정 영역이 커져요. 이게 AMCC라고 하는 영역인데 전축 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곳인데 내가 연습하고 하기 힘든데 또 연습을 계속해요. 그러면은 뇌 안에서 힘들어도 참고 다음번에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올라가요. 나 우리 장 박사가 항상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즉각 보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즉각적으로 보상의 요는 쇼츠 보거나 당장 마시는 거 먹거나 하면은 이 도파민이 가까운 곳에서만 뿅 나오고 잠깐 즐겁고 끝나거든요. 내가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내 능력이 올라갈 때까지 열심히 한 다음에 해냈어. 이 기쁨의 도파민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로를 동선이도 그런 걸 느끼려면 좀 말을 참아봐. 아, 이것도 도파민일 수 있겠다.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지 말고 좀 참았다가 해봐. 좀 참았다가 해봐. 동선 알았지? 그래. 나는 그저 장동건 하면 기억나는 게 옛날에 나가 KBS에서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네. 근데 자판기 앞에서 막 성질을 내는 거야. 그런 거 기억하지 이 마세요. 친구가 자판기에 그 커피를 라떼를 뽑았는데 그게 쉬인 거야. 그 쉬인 라떼를 먹고 배가 아파가지고 확 이러고 있는 게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나 그게 너무 기억이 나. 그거 나 있잖아. 그 쉬인 라떼를 먹고 막 거기서 막 배가 아파가지고 거기 막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웃기더라고. 그게 내 진짜 건강은 챙기셨는데 장 건강을 못 챙기셨네. 약간 근데 꼭 그런 게 저한테 많이 걸려요. 여행 뇌를 못 가가지고도 속였네. 네. 인간 팥땡고라는 소문도 있던데. 그게 이제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교환 학생들에게 집 구해주고 하는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80개국에서 매 학기에 오는데 항상 물어보는 게 터키어 하니 또는 뭐 영어 하니 헝가리어 하니 다 한 문장만 알려줘. 그래서 한 14개 국어 정도를 독어, 영어, 인사말만 이렇게 해서? 한국어는 잘하고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헝가리어, 루마니아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뭐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합니다. 거기 개인기야? 모든 나라 친구들하고 거기 개인기야? 다 이제 그 나라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묘하게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프랑스식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영어를 뭐 독일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I think this is really terrible. 그러면 이제 really terrible 이러면 이제 약간 독일 사람 발음이 나오고 그 이태리식으로 하면은 we don't know, we want to eat some spaghetti, mozzarella, please, come on, Alberto, he's a good friend of mine, you know,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알베르토가 알베르토 항상 등장하네. 네, 알베르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러 약간 과하게 그 나라 말투를 따라하는 것들도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오늘 많이 했어, 동선아. 네, 알겠습니다. 많이 했어. 형님 눈치 보세요, 형님 눈치. 어떻게 연예인보다 분량이 더 많니, 여기서. 야, 개인기를 그러니까. 누룽지까지 긁어서 이렇게. 야, 진짜. 자, 과학계 박찬호입니다. 장동선 씨. 알고 보면 과학계 워렌 버핏이라고 하던데. 사실은 과학계에서 말로 돈을 많이 벌 뻔했어요. 사실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하면서 살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세계적인 스피커 에이전시에 채용이 된 거예요. 개인 제트기 타고 두바이 가서 토크 한번 하고 런던 갔다가 뉴욕 갔다가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사이언스 슬램이라고 한국으로 치면 K-팝 스타나 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건데 과학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재밌다, 유익하다. 이 투표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독일 전체에서 올라가는 대회인데 그 대회에서 이제 독일 전체 챔피언을 2014년도에 했었어요. Guten Abend, Berlin. Seid ihr gut drauf? Super. Über meine Doktorarbeit reden und dies über Interaktion. Wenn Menschen und Menschen zusammen interagieren. Soziale Interaktion. Ihr wart super, Berlin. Danke.
그래서 요렇게 한번 이름을 알리고 나니까 에이전시도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TV 프로그램이나 토크쇼에서도 초청이 오고 또 제가 쓴 책이 독일 전체 베스트셀러 9위까지 올라왔어요. 아마존에서도 베스트셀러, 기차역이나 이런 데 쫙 깔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전문 뇌과학 스피커로 뛰고 싶다라는 약간의 목표를 가지고 한 2달 정도 면접 보고 드디어 채용이 돼서 뭐 몸값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가던 도중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난 독일 생활이 너무 힘들다. 나 그냥 한국에 들어가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에이전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지금 막 몸값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가야 되냐. 그냥 1년, 2년, 3년만 버틸 수 없을까? 막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근데 아내가 안 된다라고 애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가고 2달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까 혼자 그 스피커를 하면서 전 세계를 돌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한국에 귀국하려면 귀국하든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결국은 되게 힘든 결정이긴 했는데 나 혼자 아무리 유명해져서 개인 제트기 타고 다니면 뭐예요. 가족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한국에 짐을 싸서 들어왔던 게 2017년도예요. 근데 아내가 지금에서는 좀 후회를 하겠어. 근데 그게 반전이 있어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부부 상담을 간 거죠. 왜냐하면 저는 좀 아내랑 부딪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때 알게 됐던 게 아내가 우울증이 되게 심하다라는 걸 알고 이게 정신과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살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니 아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안 좋았는데 가까이 있는 관련 전공자인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와서 이제 치료받고 좋아지고 나서 내가 같이 오기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반전은 언제냐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스피커 에이전시 3군데 중에 2군데가 망해요. 근데 저를 테이크했던 데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돈 벌겠다고 그 선택을 했더라면 커리어도 망하고 가족도 잃고 이렇게 됐을 뻔했는데 다행히 아내 따라서 결정 안 하면 잘 돼서 잘 됐어요. 서로의 마음을 잊고 있는 새로운 다른 세계 찾아가 만나면 좋은 친구